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문제 탓에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이런 경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임대사업 세 혜택을 줄였더니 전월세 2만 6천 가구 사라졌다. 그렇다면 뭔가 정책이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은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주택 압박, 70 대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제목으로 뭔가 이렇게 갑시다. 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사진을 하나 싣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면요. 경기장으로 보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곳인데요. 관중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모이고 즐기는 미국.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인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65 이상 접종,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 2차 접종 때는 5인 이상 모임 허용,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과 관련 얘기를 일면에 크게 싣고 있어요.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에서는 노마스크. 어제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입니다. 자,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기준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 제한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 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 1차 접종자 혜택 과도하다.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속의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다. 어제 5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시기, 수준 등 추후 신중히 결정. 미국도 북미 관계 고려에 판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과 소통 중이다. 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 방안을 추진.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동안 큰 관심사였는데 계속 불발됐거든요. 다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께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두화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윤 트라우마. 여기서 말하는 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여당의 트라우마다. 오늘 이런 표현들이 좀 기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섭고 부럽다. 여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최근 당권 경쟁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그 모습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돌연 계파 싸움.
여당에서는 부럽다고 하는데요. 당권 경쟁이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신구 대결이라고 묘사가 됐었는데 이제는 계파 싸움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과거에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접종자는 열애.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얘기입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입니다.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라임 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변호인이었다는 부분이요. 뭐 선임이 됐다. 이게 논란이었는데 어제 이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피의자를 직접 변론은 안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변호인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펀드 사기 변호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기 보면 김호수 펀드 판매, 뭐 증권사, 그다음에 은행을 변호했다. 야당은 투자자 피눈물 나게 한 판매사다. 변론 안 했다. 이런 얘기 지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과 함께 기사가 두 줄로 돼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2조 사기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변호해 놓고 요 아래는요. 어제 김호수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할 때 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일하며 국민 애환을 경험했다. 자, 그러다 야당에서는요. 아니 이런 표현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이렇게 또 지적이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론하거나 관여하진 않았고 그럼 선임계만 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 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200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후 법무부 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뭐 급여 보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말씀하셨고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뭐 영상으로도 준비했고요. 기사로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청문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우선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음주운전 뭐 기본적으로 갖춘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은 저는 뭐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자기 검찰총장이 다음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정권 과도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과 도덕성 두 개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두 개가 갖춰졌느냐. 어제 나온 게 도덕성 시비죠. 자문료를 2억 받았다.
뭐 2억 액수 갖고 저는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차관을 그만두고 5개월 만에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가 5천여 명이거든요. 예. 변호사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경험했다는데 그 국민의 애환이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 5천 명 애환이 아니라 예. 거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은행하고 NH증권 관계자예요. 그 사람들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조 원 이상 피해가 예. 왔잖아요. 그분들을 변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으면 애완이라고 얘기하니까 피해자를 변호했는가 고의 대목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변호한 거죠. 물론 뭐 변호사는 누구든지 예. 다 아무런 흉악무도한 죄를 져도 변호하는 예. 게 변호사긴 하지만 직위가 문제죠. 아. 법무부 차관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5개월 만에 그 변호를 했다. 그걸 도덕적으로 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예. 사회이사 고문 다 안 가고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거나 책 쓰거나 농사 짓거나 이렇게 살지 법무부 차관이 5개월도 안 돼서 라임 옵티머스 같이 저렇게 피해자가 5천 명이나 되는데 저런데 변호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나선다? 저는 저런 분이 검찰총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부적격자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 예. 그것도 친정부 그동안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격은 일단은 좀 없다. 물론 뭐 임명은 강행하겠지만은 예. 중립성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창환 교수님. 어제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질의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앞서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예. 어제도 또 뭐 고성과 막말 싸움 그리고 저녁에 또 파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네, 파행까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김호수 청문회 국민들이 예. 전 지금 총장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둘 때 한 말이 예. 대유행어였어요. 검수완박.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검찰총장 그만둔 그 이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좀 소위 말해서 정책적인 좀 논의나 질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LH 사태 났을 때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신속한 수사가 좀 미뤄졌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갖다가 협력 관계로 새로운 협력 관계로 안착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 사건들을 놓고 예.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공넘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도는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바꿔놨는데 그 제도가 지금 안착되지 않는 면들이 여러 면에서 보여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둘 때 검수완박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검찰과 경찰의 그런 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검찰 예. 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냐 여당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야당은 그것이 소위 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됐냐 예. 이러면서 이거는 뭐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논점은 싹 빠져버리고 뭡니까 그 김학의가 어떻다느니 중립성이 어떻다느니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예. 그 질의하는 당신은 뭐 그 소위 말해서 상대편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정관 예우 안 받았냐? 그러면서 폭로하고 또 인신공격성 발언하고 예. 그러다 결국 파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야 우리나라 국회 옆에 죄송합니다만은 예. 국회의원들의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입 바른 소리들은 많이 해요. 뭐 정관 예우가 어떻고 예, 뭐 예. 많이 하는데 예. 정작 검찰총장이 이번에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얘기했냐라는 거죠.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몇 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실망이다라는 얘기 또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두화 전 의원이 나와 계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수준이 왜 저 모양입니까?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어요, 지금. 그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화 전 의원께는요. 저런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청문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근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 눈에 비친, 국민 눈높이에서 보이는 그 모습들은요. 아까 박찬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항상 이런 지적 받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네, 저희도 이제 저도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했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니까 엄청 비난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은 사실은 이게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방패 역할을 지나치게 해서 이제 그 청문회를 지켜보고 시청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야 모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나를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법조 선후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사정기관의 수장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너무 영업 비밀 비슷하게 이른바 말씀을 검찰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세신 분 뭐 이런 거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러고 나서도 쭉 보면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를 할 땐 좀 세게 여야가 모두 이제 한쪽은 창 한쪽은 방패 역할을 많이 해봤지만 문물 총장 때도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저희 때도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정기관 수장에 대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약간 이렇게 해봤자 임명이 될 거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동의하는 자리도 아닌데. 뭐 상관없이 33번째로 야당이 반대를 해도 뭐 여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하든 뭐 채택을 안 하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 제일 이상한 거는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계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앞으로 공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아마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왔으면 현근택 변호사님 안 하셨을 거예요. 통상 과거에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잘 안 사실은요. 해요. 피해자가 많은 사건.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가 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수사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게 뭐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죠. 그런 거라든가 일정 부분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비판 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는 검사장 승진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든가 이런 걸 보고는 일정 부분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호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야당이 낙마를 시킨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힌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가 왔을 때 김호수 후보자보다 나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한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이두아 전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으셨어요.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세인 자리 아닙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이해되는 측면도 일부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겁니다. 전임 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기사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철 밟으면 안 된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트라우마를 드러낸 여당이다.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당에서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 그러자 김호수 후보자 유념하겠다. 뭐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서민 교수가 청문회에 참석을 했어요. 국회에서 요청을 한 거죠. 나와 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여당과는 반대로 윤석열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기사에 이제 같이 소개가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지금. 그다음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에는 또 검찰이 그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전히 여야가 지금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가요?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은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여당 야당 안 가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맞서면서 정말 수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대권 후보로 이제 성장한 그런 것도 사실 국민들이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구택 전 부대변인. 뭐 정구택 전 부대변인도 변호사니까요, 법조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어제 모습도. 여당에서는 확실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철 밟으면 안 된다. 저런 사람 또 나오면 안 된다. 그거는 다르게 돌려보면 김호수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이른바 미들맨 제가 표현입니다. 보기에 100% 확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100% 보니까 이제 확신은 그런 없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다 얘기 나왔죠. 임기 2년인데 1년은 현 정부를 하지만 1년은 다음 정부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했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긴 한데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끝나고 한 2, 3년 후에야 그 당시도 아니고 후에야 오히려 이제 격려의 글을 올렸다라는 거 보면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 있고 아마 여당 의원들도 보면은 지금 계속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굉장히 아마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특수부에도 좀 있었고 오래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전철은 밟지는 않을 거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본처럼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차기 유력한 야권 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결국은 무너졌는데 본인이 어쨌든 뭐 대선 후보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정치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아마 유념할 거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어떤 다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정치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또 뭐 다시 정치를 하겠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선택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약간 미묘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당 일부나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지금 공수처 설치, 그러니까 공소청이라 그랬죠. 지금 뭐 검수완박이라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부분. 예. 그걸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권오수 후보자는 지금 있는 제도를 좀 안착시키는 게 먼저 아니냐. 여기서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질문 봤을 때 약간 여권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좀 냈어요, 사실은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마 지금 여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 전체로 아마 이거 확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쪽에 좀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고 예. 이 내에 이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공수처 설치랑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이걸 안착시키는 게 아마 우선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김호수 후보자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아마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완전히 분리하는 이거는 아마 예. 여당 내 주류적인 생각으로 다 굳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그 표현을 썼죠. 미들맨. 100% 미들맨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모습도 아닐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지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이제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이 항상 보면은 정권 말기에 가면 이게 검찰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항상 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현 정부에 좀 맞서서 어찌 보면 뭔가 좀 약점을 잡는다든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의원들도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 인사청문회 하는 하루는 내가 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의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선거 때도 걸리죠, 이것도 걸리죠, 정치자금도 걸리죠, 여러 개 걸린단 말이죠. 청문회 나설 때 아무튼 좀 뭔가 주춤하고 이른바 뒷골이 좀 그렇죠. 땡긴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하루 어찌 보면 갑질을 할 수 있고 다음부터는 계속 을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 요주 인물이니까요. 항상 국회의원은 그러면 세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존재가 임명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부분들은 항상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도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 중앙지검에서 5단계나 5기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총장 시켰잖아요. 우리 총장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날의 칼, 양날의 검이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와 관련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윤 트라우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요 표현과 관련돼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